안녕하세요, 유세입니다. 오늘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. 좀 더 엄밀히 말하면요, 이유가 있기는 해요. 근데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거나 아니면 그 이유가 단지 아주 상대의 개인적인 취향이라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내가 이제 뭔가 잘못하고 있고 부족하다 그러면 고치는 게 당연하죠. 근데 타인의 개인적인 취향까지 일일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. 그럴 필요도 없고. 자, 그러면 나를 참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혹은 이유도 없는데 싫어하는 사람과 한 직장에서 일을 한다. 이렇게 되면 뭔가 대처법이 필요하겠죠.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, 싫어해도 나는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. 이게 참 중요한데 지키긴 참 어렵죠. 내가 그리 뭐 남다른 인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데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티를 이제 팍팍팍 내고 있는데 내가 예의를 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뭔가 하면요, 그 예의를 내가 갖추는 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한 팀에 이제 나는 김대리고 한 팀에 우리 김 과장이라는 선배가 있어요. 근데 김 과장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맨날 후배들 끌고 다니면서 뭐 이 이유 저 이유 대가면서 막 법인카드 갖고 이제 술을 마시러 다니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김대리인데 나는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. 술자리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죠. 처음에 몇 번은 참고 따라가서 앉아 있었는데, 그것도 한두 번인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근무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술을 마시러 가진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. 그때부터 김 과장이 나를 사사건건 이제 비아냥대고 싫어하는 거죠. 뭔가 이제 잠깐 실수하면 너는 또 잘하는 게 뭐냐? 술도 안 마시고 일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비아냥대요.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제 정보랍시고 막 흘리고 뭐 그 동료들한테 흘리고 김대리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대면대면 한다고 그런다고 치자고요.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. 그럴 때 딱 결심하세요. 그래? 그렇다고 해서 뭐 난 너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는 싫어. 결심하셨어요?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. 명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. 인사를 안 받더라도 안녕하세요 과장님, 좋은 아침입니다. 이렇게 명랑하게. 그리고 뭐 어디 나갔다 외근 나갔다 김 과장이 들어오면 다녀오셨습니까?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인사하고 내 할 도리만 다 하는 거예요. 오버할 필요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후배로서 이제 부하 직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도 나는 기본적인 거 정중하게 갖춘다면 그것만으로도 결국 직장 생활이 뭐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내가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, 상대가 원하는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. 김 과장의 경우는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. 술을 좋아하고 자기가 많이 마시지만 그게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건 스스로도 알아요. 근데 자기가 선배인데 마치 이제 김대리가 자기가 자격지심에 김대리가 나를 굉장히 비웃을 거야. 술 많이 마신다고 한심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면 더욱더 자격지심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일부러 못 살게 구는 거예요. 그럴 경우에 김대리가 막 못 살게 굴면 난처하고 막 우울해하고 상처 입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야지 이제 괴롭히는 사람의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, 그럴 때일수록 김 과장이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.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. 김대리는 김 과장이 비비 꼬인 말을 하더라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다는 게 바로 전략이에요. 그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먹으러 가자, 뭐 팀원들한테 이제 막 부추기면서 김대리는 술 같은 거 안 마시잖아. 너는 뭐해? 일이나 열심히 해. 뭐 이러고 베베 꼬고 이제 가면 당황하지 않고 막 기분 나쁜 티 안 내고 네. 이거 일 마저 저는 끝내놓고 퇴근하겠습니다. 맛있게들 가서 드십시오.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쿨하게. 이거죠. 바로 예상 못한 반응 나오는 거죠. 또 김대리만 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정보를 전달했어요. 막 혼자만 모르고 있다가 팀장한테 넌 왜 아직도 그걸 몰라? 이러면서 한 소리 들었어요. 그러면 거봐, 김대리를 보고 김 과장이 또 빈정거리는 거예요. 거봐, 모든 정보가 저녁에 일어나는데 본인만 손해보는 걸 모른단 말이야. 이러면서 또 막 김 과장이 이제 비비 꽈어요.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?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 보여줘야 되는 거죠. 그러게 말이에요. 제가 술을 못 마셔서 참 이런 걸로는 불편하네요. 정보 그 다음날 우리 다른 뭐 선배님들 그 저녁 때 얻었던 정보는 그 다음날 저한테도 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막 이렇게
공개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막 포인트는 쿨하게 하셔야 돼요.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들어서 방송에서 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해봐야지.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.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집에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. 우리 회사에도 분명히 김 과장처럼 그렇게 날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 있다.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강의에서 배운 대로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줄까 연습하셔야 돼요. 거울 보고 하셔도 되고 식구들한테 하셔도 돼. 이렇게 연습 같이 나 상대 좀 해줘봐봐. 막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자, 세 번째, 제대로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. 회사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.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. 내 이익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. 그런 이제 명제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. 그런데 직장 선배나 동료 때문에 회사 나가기도 싫고 나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막 불편하고 불행감을 느끼고 회의적이 되어간다? 나한테 절대 이익이 아니죠.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거나 또 싫어하는 사람한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태도를 갖추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거예요. 나 싫어하는 사람 신경 쓰고 눈치 볼 시간에 나도 호감을 갖고 있고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하고 더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. 만약에 박대리랑 최 과장이 그렇다면 박대리랑 최 과장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.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생기죠.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박대리는 동료인데 나한테 항상 잘한다고 칭찬해줘요. 최 과장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.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유쾌하잖아요. 그래서 김 과장 신경 쓰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랑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김 과장이 왜 날 미워하는지 막 그 사람들한테 상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. 뭐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. 좋은 얘기하고 서로 막 응원하고 뭘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까? 이런 얘기들 하고 나한테 투자하고 시간을 나한테 투자하고 내 성장에 집중하십시오. 자, 한 가지 더 볼게요. 제대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. 제대로. 요즘 복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? 복수도 시대에 따라서 이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요. 예전에는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였다면 요즘은 무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. 무시하고 내가 더 잘 된다. 이게 복수의 트렌드예요. 그래서 뒤에 가서 막 김 과장 욕하고 뒷담화하고 근데 김 과장이 이제 그런 일 같은 거 있을 때 내가 일부러 더 협조 안 하고 곤란에 빠뜨리고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쌤통이다 이러는 거. 그런 거는 사실 복수가 아니에요. 그래갖고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. 그건 진정한 복수가 아닌 거죠. 그냥 나랑은 별로 저 사람 인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위치 내려버리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. 김 과장 입장에서는 이제 말도 안 듣고 술도 같이 안 마셔주는 김 대리가 눈에 가시인데 김 대리가 매일 쌩쌩하고 술 안 마시니까 그 시간에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. 쉬고 이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그 컨디션 좋으니까 명랑하고 인사도 잘하고 윗사람 눈에 들고 일도 집중해서 성과도 내고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김 과장 입장에서는 속상하죠. 이게 바로 복수예요. 자, 내가 김 과장보다 훨씬 더 잘 되겠어. 이렇게 마음먹는 게 진정한 복수란 말이죠.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동료가 있으세요? 직장 상사가 지금 있으세요? 오늘의 이제 이 4단계 잘 기억하시고요. 대입해서 정말 멋진 복수를 하느라고 더 성숙하고 튼튼한 멘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 이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